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청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약의 종류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청약의 종류다. 청약의 종류, 청약. 자, 그래서, 청약에는 우리가, 확정 청약이 있었죠. 확정 청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확정 청약. 확정 청약이란 거는 청약을 낼 때, 우리 오퍼를 낼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정적인 것은 이제 기간을 정해 주었죠. 기간을 딱 줬죠.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성락이 있으면 성락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조건을 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성락이 있으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조건을 둔 겁니다. 자, 성락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떤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이제 이런 조건을 둔 거죠. 그죠? 자, 기간을 두지 않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확정이라는, 그죠? 확정이란 펌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 경우죠. 펌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경우죠. 그죠? 내지는, 우리가, 자, 취소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죠? 이런 단어들을 쓰거나, 그죠? 이런 단어들을 썼다. 그럼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확정 청약이다.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자연적,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런 용어들이 쓰였을 때는 요거는 이렇게 결국은, 계약이 요 기간 안에 승낙을 한 때는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불확정입니다. 그죠?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은 그러면 어떤 거냐? 불확정은 이제 확정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불확정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청약자가 어떤 아까처럼 어떤 유효기간이나 확정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적정한, 그죠? 적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표시를 하면 이거는 청약이 되는 건데, 불확정이란 것은 이제 기간도 없고 확정이라는 펌이라든지 irrevocable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표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조건 달성이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약이 성립한다. 조건이 달성됐을 때 이거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확정 조건 하에서는 이 확정 조건 하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 기간이 만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이 조건은 역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기간이, 그죠? 기간이 지나버리면 효력을 상실하겠죠. 그죠? 자유롭게 기간이 상실이 되지만, 이제 불확정 조건은 일단,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 어떤 조건이 달성돼야 되냐. 보죠. 불확정은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불확정 조건 같은 것, 다른 거로는 다시 말해서 뭐 불확정이란 말도 하고 무확정이란 말도 합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다른 말로는 이제 무확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확정이다. 무확정이다. 자, 이런 표현도 무확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무확정 조건은 이제 조건이 달성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단 final confirmation 오퍼를 냈는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파이널 조건 달성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 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파이널 컨포메이션? 오퍼 한 사람은 그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자, 파이널 컨포메이션. 자, 이 최종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이제 오퍼가 있고 그죠? 오퍼가 있다. 자, 오퍼를 냈습니다. 오퍼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낙이 있겠죠. 컨포메이션이 있을 겁니다. 좋다 그래 하자. 자, 보통의 경우에 확정 청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어떤 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다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컨포메이션에 대한 파이널 컨포메이션. 그래, 파이널이다. 또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승낙이 다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 오퍼를 낸 사람의 최종 승낙이 있어야지만 조건이 달성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것들 외에도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 오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확정 쪽에 이제 파이널 컨포메이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요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free of다. 그죠? free of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 free of인데 이런 이제 불확정이죠. 불확정. 그러니까 무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오프의 어떤 조건들, 프리오프에 따른 조건, 어떨 때, 어떤 조건으로서, 이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제 조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별도의,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free offer다. 자, free offer. 자, free offer인데, 자, 이 free offer에서, 자, free offer는 일단 조건이 뭐였습니까?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final confirmation, 최종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최종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최종 승낙이 어쨌든 이 최종 승낙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 최종 승낙의 조건들을 이제 뭐냐면 conditional 이렇게
자,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conditional 다른 말로 이제 offer겠죠. offer. 이제 offer라 이렇게. 자, 요걸 이제 conditional offer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최종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 최종 승낙에 해당하는 조건들, 그죠? 이 조건들이 바로 이제 conditional offer다. 즉, 이거는 조건부 청약이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부 청약. 요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제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요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것은 비로소, 파이널 컨퍼메이션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청약의 내용을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장고, 즉, 재고 내지는 장고입니다. 재고 내지는 장고. 자, 재고 내지는 장고죠. 여기 이제 장고가 있어야지, 그죠? 그 장고가 있어야지 재고 유 조건부, 유 있어야지 팔 거다, 유 조건부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내가 오퍼를 냈어요. 자, 살 사람이 오퍼를 냈어요. 자, 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영어 표현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장고라는 거는 뭐냐면 unsold라고 합니다. 자, sold는 우리가 다 팔리는 걸 영어로 뭡니까? sold out이라 하죠. sold out. 다 나가보다. sold out이죠. 근데 요거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는 unsold입니다. unsold. 재고가 있다. 재고 상태다. 이런 데 unsold. 재고 상태다. 그러니까 재고 상태가 아니면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물건 없으면 안 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조건이 있겠죠. 자, 이게 사는 사람이 어떤 오퍼를 냈어요. 파는 사람이 오퍼를 냈어요. 파는 사람이 오퍼를 냈는데 사는 사람이 보니까 조건이 좋거든. 그래서 acceptance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acceptance가 된다면은 보통의 펌 오퍼나 즉 그 확정 오퍼에서는 그래 되면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에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프리 오퍼에서 무확정 오퍼, 즉 불확정 오퍼에서는 파이널 컨퍼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최종 승낙이 있어야 된다. 뭐 오퍼를 낸 사람, 그게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죠? 파이널 컨퍼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파이널 컨퍼메이션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우리가 이걸 보통 일종의 이제 유인이라는 거예요. 유인 조건들, 어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 조건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유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인. 유인. 이 조건들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성립되는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조건부 청약이다. 보통 거기에 제시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고 유 조건부,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러죠. 그걸 이제 재고 유 조건부라는데 보통 영어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sold out은 이제 다 나가고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말 unsold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재고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있으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은 subject to이라 했습니다. subject to 했을 때 subject to 말씀하면 자, 이 subject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뭐 주제란 말이 있죠. 주제. 그죠? 근데 동사로는 subject라는 것은 종속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속되다. 그죠? 그래서 종속된다. 뭐에 종속된다는 뭡니까? to. 여기에 종속된다. 뭐에? unsold. 즉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는데 종속된다 이러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물건이 있을 때 판다. 그죠? 그런 뜻이 되겠죠. 물건이 있을 때 판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offer subject 이렇게 offer subject offer는 자 내가 준 offer는 종속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여기에 종속된다. 즉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을 때 종속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조건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즉 offer subject unsold. 요거는 이제 재고 조건부이다. 그죠? 재고가 있으면 재고 유 조건부다. 재고가 있으면 내가 팔고 재고가 없으면 못 팝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고 유 조건부다. 이렇게 유 조건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하는 sold인데 이거는 unsold가 된다. unsold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을 해둡니다. unsold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subject라는 영어인데요. subject, 그죠? subject. subject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건 종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종속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합니다. 여기 다른 말로는 종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종속되다, 종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종속된다. 있으면 판다 이런 뜻입니다. 있으면 판다. 종속된다. 자, 요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영어 표현에 따라서 offer subject, unsold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게 이제 재고 조건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조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그죠? 승인 조건부다. 승인 조건부라는 것이 결국 아까 이야기하는 승인 조건부. 자, 방금 이야기한 미안합니다. 자, 승인 조건부란 것이 방금 이야기한 같이 자, 승인 조건부라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조건이죠. 그죠? 우리가 불확정 청약에서 어프로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승인이란 말은 뭐냐?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픈했는데 오픈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제 조건입니다.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approval 또는 acceptance. 자, 승인했습니다. 또는 acceptance 하겠죠. approval은 말이면 approval은 여기에 대한 이제 그거고, 자, acceptance 했습니다. 그죠? acceptance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뭘 해야 된다고? 이 acceptance에 대해서 다시 approval을 그래 내가 보자. 내가 오픈했던가? 오픈했는데 그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승낙하면은 해주시면 이 승낙의 조건들은 약간 이제 이야기한 지금부터 앞에 건도 되겠죠.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자, 앞에 거는 이제 subject unsold가 돼 있을 때라고 구체화시켰지만 구체화시키지 않고 자기가 사정을 보면서 요거 뭐 팔면 되겠다 하는 건 내가 알아서 그 승인을 할게요. 이런 적이죠. 그럼 내가 acceptance 하시더라도 다시 제가 그럼 팔겠습니다라는 이제 여기 그죠? 요 승인이 있을 때, 요 승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인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기가 됩니까? 그래서 offer. 자, 이 offer는
이 of는 자, subject. 자, 종속됩니다. 자, 따라서 결정됩니다. 뭐에 대해서? to, 자, approval. 자, 요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표현을 쓰면, 요거는 이제 뭐냐? 요게 이제 승인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넣으면 되겠죠. 자, 승인 조건부는 결국 뭐 어떠죠? 상대방이 acceptance를 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의 이제 확정 오퍼에서는 acceptance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런데 승인 조건부에서는 이 acceptance에 대해서 다시 원청약자가 다시 그래 내가 청약 내가 그때 판다고 했던가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확정했을 때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했을 때 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라는 조건이죠. 그죠?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승인 조건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송 허용 조건부입니다. 반송 허용 조건부. 자, 반송 허용이다.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반송 허용 조건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송 허용 조건부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수입자가 물건을 갖다가 샀습니다.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팔고 나서, 그죠? 자, 수입하고, 수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고, 자, 남았어요.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 재고가 남았습니다. 재고가 남는다. 재고가 남는다. 자, 재고는 아까 이야기하는 어떤 거? unsold가 되죠. unsold. 자, 재고가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요걸 다시 수출자에게 다시 반송하겠다. 네, 남은 부분은 그죠? 보통 우리가 유통 같은데 국내 유통도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팔고 나서 나머지는 다시 요거는 가게에서 까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기 간행물 같은 거요. 전기 간행물. 그죠? 전기 간행물. 그래서 이제 전기 간행물 같은 거. 그죠? 전기 간행물. 전기 간행물 같은 거. 자, 요 전기 간행물이란 거를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팔고 나서 재고가 남을 수 있죠. 그럼 팔고 나서 남은 재고를 같이 다시 이제 리턴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offer인데요. offer죠. 자, 일단 이제 요 offer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on sale. 자, on sale이라는 것은 뭡니까? 판매하고, 그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남은 거 판매하든지 판매하고 다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고 또는 리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off on sale or return. 그죠? 자, off on sale or retur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반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인 조건부는 다시 조금 첨삭을 하면요. 승인 조건부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보통 우리
견본품 있죠. 견본품. 그래서 견본을 보내고, 그죠? 견본을 보내고, 견본 보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견본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하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offer subject approval이라고 이제 사는 사람이 요구를 하겠죠. 사는 사람이, 이제, 견본을 갖다가, 그죠? 견본 보내봐. 견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견본 보내서 우리가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제, 오케이 사인만 주면 그때부터 기존에 우리가 agree 했던 이런 컨트랙트가 효과를, 그죠? 본다. 이런 이제, 그런 조건이죠. 승인 조건은 보통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 그래서 요거 이제 반송 허용 조건부는 offer on sale or return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승인 조건부는 offer subject to approval이라는 이제 표현. 이제 영어식 표현을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어식 표현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 우리가 실무에서 쓰든 또는 어떤 자격 시험에서 하든 간에 그런 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 확인이죠, 그죠? 아까 최종 확인을 아까 여기에는 이제 자, 최종 확인부, 확인. 자, 요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승인 조건부하고 조금 헷갈렸어요. 아까 승인 조건부가 내가 승인 조건부를 설명할 때 이 최종 확인 조건부를 알아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승인 조건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도 헷갈렸는데 승인 조건부. 자, 요거는 이제 subject to approval이죠. 요거는 아까 이야기하는 final confirmation입니다. 요거는 뭐냐? 요게 저기 이야기하는 final confirmation이에요. final confirmation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청약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오퍼를 한 사람이 자, 상대방이 acceptance를 받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승인 조건부를 요거로 설명했죠. 그건 잘못된 건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더 우리가 뭐 그 에러가 있었을 때 한번 다시 비교를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이 final confirmation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 오퍼를 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approval 하면 acceptance 하고 예를 들어서 오퍼를 내고 자 아까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퍼에 대해서 acceptance 할까 합니까? 승낙합니다. 자, 요 acceptance에 대해서 오퍼를 낸 사람이 다시 여기에서 이제 confirmation을 해줘야지 확인. 요 confirmation 해줘야지. 근데 요 confirmation이 무슨 confirmation이고? final confirmation. final confirmation 해줘야지 비로소 contract가 성립하는 겁니다. contract가 성립하죠. 자, 요거입니다. 요거. 최종 확인부. 사실 이 최종 확인부 자체가, 무엇의 조건입니까? 요게 사실은 불확정 청약, 즉, 무확정 청약의 조건이었죠. 요게. 그죠? 무확정 청약은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승인부 조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요거는 견본품을 보내고 요거 틀립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요거는 뭐냐면은 자 견본품 보내봐라. 견본품 샘플 자, 샘플 보내봐라. 자, 그 다음에 견본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견본품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어프로벌. 이때 오케이가 바로 요게 이제 소위 하기에는 어프로벌입니다. 자, 견본품에 대해서 어프로벌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계약이 이제 컨트랙트가 된 거로,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요거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소위 하기에는 이제 컨트랙트가 됩니다. complete contract가 되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이제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컨트랙트가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승인 조건부하고 최종 확인 조건부는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이제 그 차이다. 그 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선착순 판매 조건부다. 자, 물건이 여기서 불티나게 팔린다. 아까, 예를 들어서 재고 확인 조건부도 있지만, 뭐, 재고 확인 조건은 이제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는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재고,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될 경우죠.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있다면은, 요게 이제 팔 거고, 없다면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견적만 내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이제 잘 팔리던가, 그죠?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금방금방 이제 그것도 이제 살 사람이 원하는 때 물건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선착순 판매 조건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착순 판매 조건이란 것이 뭐냐? 선착순이다. 자, 선착순 판매 조건이죠. 이것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없으면 못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잔고유 판매 조건하고 마찬가지죠. 재고유 판매 조건. 그래서 선착순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어로는요. fire sale입니다. fire. 자, 앞전 판매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야기하면 offer subject 어떻게? to 어디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subject는 달려있다는 뜻이죠. 종속되어 있다. 어디에? fire sale. 자, 앞에 판 것의 상황에 이 오퍼는 달려있다. 이 오퍼가 유효하고 안 하고는 앞 세일에, 즉 앞에 판매된 것에 달려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앞에 다 나가면 없으니까 빨리 오라 이 말이죠. 빨리 오라 이 말이죠. 선착순 판다 이거죠.
그때 와서 있으면 팔고 없으면 못 판다. 이러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선착순 판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프라이어 세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리턴하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PRIOR인데 프라이어 이전의 뜻이죠. 여러분 이전의 이렇게 돼야 되죠. 프라이어 세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 세일이라는 표현을 잘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 판매다 이렇게 된 거죠. 프라이어 세일 그죠? 선착순 판매다. 자, 그래서 요점이 되는 부분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짚어 나가야 되겠죠. 짚어 나가야 되겠다. 알아야 될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프라이어 세일이다. 그죠? 프라이어 세일이다. 이 부분들을 표시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이 표현들, 프라이어 세일이라는 표현들을 잘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시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조건부 청약들이 있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선착순 판매 조건은 프라이어 세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는 스택 세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스택 세일.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프라이어 세일 또는 스택 세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스탁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선착순이다. 즉 스탁이 있어야지 된다. 그죠? 스탁. 즉 재고가 있어야지 판매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탁 세일 내지는 프라이어 세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탁 세일 또는 프라이어 세일이다. 즉 offer subject to the prior sale 이렇게 해서 또는 뭐 offer subject to stock이라고 해도 되겠죠. stock이라고도 자, 재고가 있어야지 판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시장 변동 조건이다. 시장 변동 조건. 자, 시장 변동 조건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 변동 조건이란 거는 보통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의 변동이란 것은 결국은 이때의 변동은 가격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변동은 가격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변동이란 것은 영어로 이제 가격을 변동하는 거죠. 자, 가격을 변동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fluctuation이라 합니다. 출렁에 대한 뜻입니다. 자, fluctuation이다 이라고 출렁이다. 우리가 들쑥날쑥 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fluctu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우리가 이 fluctuation이 일어나는 이제 품목들이 어떤 거냐면은 선물이 있는 유류라든지 그죠? 자, 기름, 곡물,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유류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우리가 비철금속이나 이런 이제 산업류에 이제 보면은 런던 스탁 마켓에서 거래하는 이제 커모디티들, 그죠? 그 우리가 저는 원자재랍니다. 원자재. 자, 원자재.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뭐냐? 선물. 좀 미리, 그죠? 미리 이제 얘가 거래되는 이런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의 어떤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비해서 가격을 특정 시점에서 구입할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외환 같은 거, 외환 실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결국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 살 가격을 갖다가 확정해 놓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 합니다. 물론 그게는 이제 내가 팔 거다, 내가 어떤 시점에 얼마에 팔 거다라고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풋 옵션이라 하고요. 내가 얼마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얼마에 살 거다라고 이제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콜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풋 옵션과 콜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담보금 같은 걸 이렇게 놓는 거죠. 그걸 이제 프리미엄이라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봐서 내가 지금 견적을 냈는데 나중에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파는 게 손해가 될 경우가 있겠죠. 왜? 자기는 높은 가격에 사와가지고 지금 계약한 가격으로 줘야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에 대해서 조금 뭘 해야 됩니까? 보완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넣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장 변동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말은 시세. 우리가 어떤 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 같은 거 먹어가면은 보통 이제 양식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제 그죠? 가격이 좀 픽스드 돼 있지만 자연산 회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가서 잡아와야 되죠. 근데 잡아오는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 변동, 수요 공급의 원칙이니까 경제 원칙은 그냥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공급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산 그 생물의 고기 값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저께 3만원 했는데 오늘 6만원 달라 그러면 이건 또 손님이 화나니까 그래서 아예 시세라 이렇게 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 변동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그러면 이 시장 변동 조건에서는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그때 당신이 살 때 다른 조건은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 조건만 내가 살 때 그때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시세란 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arket fluctuation이다 이렇게 합니다. market fluctuation. 자, 영어 표현 좀 틀리죠, 그죠? 영어 표현 틀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좀 틀리죠? 그래서 current pr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market fluctuation이다. 여기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결국 공급할 때 그 당시에 가격을 갖다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다시 이제 offer 자, subject 어디에? to 자, 어디에? market fluctuation에
여기 오파는 거기에 달려있다. 그죠? 마켓 플럭추에이션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켓 플럭추에이션에 달려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조건이 있는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는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 획득부 청약하고 수입 승인 획득부 청약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 승인 획득부 청약. 그죠? 그래서 오늘 동시에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수출 승인 획득부, 수출 승인. 자, 또 다른 말로는 수입 승인 획득부다. 잘못했습니다. 자, 수입 승인 획득부, 그죠? 조건이다. 또 조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승인하고 수입 승인 획득부 조건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승인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라이센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라이센스.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았다 할 때, 자, 이 라이센스란 말입니다. 라이센스. 자, 이걸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뒤에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대외무역법. 또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관세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외국환 관리법을 배웁니다. 글자가 옆으로 자꾸 그거 되네. 자, 결국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역에 관한 3대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역에 관한 3대 법이다. 삼대 법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관세법이란 거는 우리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 그죠? 거기에 대해서 통칙을 한 것이 관세법이고요. 대무역법은 이제 수출과 수입의 승인, 그죠? 수출과 수입의 승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무역에 관련된 이제 수출과 수입의 승인,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수출입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입 승인.
여기 또 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 자, 이 수출 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수출 금지 품목. 또는 수입 허가 품목.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합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오면서 요거는 수출 수입을 허가해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뭐 검사를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조건. 자,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수출입 승인에 보면은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에 관한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 그 생각나죠? 우리 반도체 이런 그 장비들, 그죠? 이런 그 반도체 장비들 이렇게 가져올 때 일본에서 이제 그 수출을 못하게 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에서 금지하는 품목이라든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특정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지만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또 아까 대외무역법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물품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을 수입은 대외무역법에서 수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역으로 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입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그게 품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출 허가와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export license, 그죠? 이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export license가 되죠. export license. 자, export license하고 import license. 자, export license나 import license가 됐을 때, 즉 수입 허가나 수출 허가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subject 이렇게 되겠죠. 공통으로 offer, offer는 자, 그 다음에 subject to offer subject to import license 또는 export licens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import license하고 export license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수출 승인 획득부 조건 또는 수입 승인 획득부 조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약에 있어서 청약의 확정 요소다. 청약의 확정 요소다. 자, 요건 무슨 말입니까? 청약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약을 할 때 물품, 그죠? 물품이 어떤 거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다. 그 다음에 수량이 얼마다. 자, 요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된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이거는 청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실황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러죠. 물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수량이다. 이 세 개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물품, 가격, 수량이 되어야 된다. 보통 보면 이제 물품, 가격, 수량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오퍼를 이렇게 보통 오퍼 시트를 자, 오퍼 시트를 주고 이제 빠진 부분 오퍼시트 상에서 빠진 부분, 그죠? 빠진 부분을 우리가 자, 오퍼시트 빠진 부분, 그죠? 빠진 부분 찾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품, 가격, 수량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오퍼시트 상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오퍼시트 상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 자, 청약의 유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유인이란 말이 말 그대로 유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영어로서는 invitation이라 이렇게 합니다. 초대한다. invitation. 초대는 유인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invitation이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초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청약해라라고 유인한다는 이야기, 말 그대로 유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invitation이라고 한다. 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는 유혹돼서 청약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충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동을 갖다가 유발하는 것들이죠. 충동 유발을 이제 하는 거죠. 충동 유발. 자, 그럼 충동 유발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뭐 카다로그 같은 거. 카다로그죠. 카다로그는 멋진 카다로그를 보면 우리가 충동 유발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싼 가격표 같은 거. 그죠? 와, 이거 저 물품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그죠?
가격표도 우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가격표. 그 다음에 상품인데, 정찰이 붙어 있는 상품. 정찰가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나가는데 상품이 가격이 없으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망설여지죠. 근데 이제 가격이 딱 붙어 있다. 그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보면, 저 가격이 분명히 팔겠구나. 그러면 그 가격과 그 품질과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정찰가도 사실은, 정찰가도 사실은, 그것도 청약이 된다. 카다로그도 청약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찰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재미있는 게 이제 경매. 경매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경매 물건, 법원 경매, 이래가지고 이런 전봇대 같은데 막 붙여놨죠. 그죠?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솔깃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저렇게 큰 건물이 저거밖에 안 해? 경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은, 자, 당신이 가격을 이렇게 싸놓고, 당신이 카다로그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이건 무조건 당신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돈 준비해 오면 당신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뭐냐면,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이 카다로그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확정이 있어요. 이건 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죠? 이러한 카다로그나 가격부나 정찰가나 경매를 제시한 사람의 파이널 컨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정,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 그냥 당신이 그 선전해놨잖아. 그래서 왔잖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어떤 청약의 이것에 대해서 바로 억셉턴트를 한다 해서 청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시겠죠? 가격표 붙어 있다 해서 그 가격표대로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팔겠다라는 그죠?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겨둡니다. 알겠죠?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고요.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오퍼가 있다. 자, 교차 청약은 말 그대로 동시에 아주 우연히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아주 우연히 말 그대로죠. 교차 청약은 크로스 오프다. 크로스 됐다. 크로스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크로스 오프. 엉켰다는 거죠. 서로가 엉켰다. 서로 동시청약이다. 다른 말로 동시청약이다. 교차 동시. 자, 크로스데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저거를, 사고 싶어. 그래서, 나 그거 1,000원에 살게. 자, 1,000원에다가 살 사람이 오퍼를 했어요. 내가 1,000원에 살게. 했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1,000원에 팔게. 자, 사자 오퍼를 했는데, 이거 1,000원에 팔게. 자, 오퍼인데,
오픈되면 팔자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동시, 아주 우연한 거죠. 우연한 건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동시 청약이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정이죠. 상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정에는, 이게 국제법규죠. 그죠? 여기서 이제 국제법규에는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래서 이제 국제법규에는, 통일 규정이 없습니다. 통일 규정이 없다. 자, 근데 우리는 대륙법에서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요거 독일이 이제 대륙법의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받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또 요걸 받은 한국이라든지, 자, 이 대륙법에서는 요걸 인정합니다. 교차 청약을 인정하는데 영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국제법규에서는 인정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뭐가 없다고요? 규정이 없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자, 그렇다. 자, 그렇다. 자, 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계약 성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반대 청약이란 겁니다. 반대 청약. 자, 요거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반대 청약. 자, 그럼 반대 청약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는 부분인데요. 반대 청약. 다른 말로 우리가 카운터 오프라고 하면 돼요. 카운터 오프. 우리가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카운터 펀치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딱 쳤을 때 나도 딱 쳐가지고 서로 주먹과 주먹이 서로 팍 마주치는 걸 우리가 카운터 펀치라 하죠. 반대 청약.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카운터 같이. 그게 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카운트 오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카운트, 내가 맞받아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럼 내가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반대한다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퍼가 옵니다. 어떤 팔자는 사람이 오퍼를 내겠죠. 자, 이 오퍼가 내게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상품 수량 가격이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수량이라든지, 수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를 이제 예를 들어 수량이나 뭐 가격 같은 걸 내겠죠. 수량이나 가격 같은 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수량 가격 좀 깎아주세요. 수량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시 오퍼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오퍼를 내는 것을 이것이 카운터 오퍼를 합니다. 무슨 알겠죠? 가격이 비쌉니다. 수량이 합니다. 아니면 상품이, 난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품, 수량,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있어야지 청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나는 이거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대 청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반대 청약이 왔을 때는 반대 청약이 만약에 제기가 되면요. 반대 청약이 제기가 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원청약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 반대 청약 그 부분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원청약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무효된다. 자, 원청약 자체가 무효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청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원청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냈던 오퍼시트를 기존 오퍼시트는 어떻게 되죠? 기존 오퍼시트는 이거는 무효가 되니까 다시 발행합니다. 다시 오퍼합니다. 다시 오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퍼는 완전 새로운 오퍼입니다. 이 오퍼는 완전 새로운 오퍼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시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물품 수량, 그 다음에 인도 장소 시기, 그 다음에 책임, 그죠?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한 조건,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지 아까 되냐?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다시 오퍼가 되고, 요것이 기존의 오퍼가 반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품목들이 요구돼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 청약이 되기 위해서 반대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금 원청약에 대한 큰 이제 봤을 때 원청약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죠? 뭔가 이렇게 부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조금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같은 걸 보면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반대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단지 이제 하나의 유인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반대 청약은 이제 수량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필수적이겠죠.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요구할 경우에 또는 물건 그 자체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인도 시기하고 인도 시기도 중요합니다. 인도 시기야 장소 시간이 안 되는데 일찍 달라한다든가 인도 시간이라든지 또는 인도하는 장소를 갖다 그죠? 인도하는 장소를 완전히 다르면 완전 물건값이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범위 같은 거 책임 범위 책임 범위. 또 다른 것은 이제 뭐냐면은 책임 범위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분쟁 관련 사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한국 땅에서 하자는 거 미국 땅에서 재판하자고 틀리겠죠. 그래서 분쟁 해결 방법 같은 거 그죠. 분쟁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쟁 해결. 조항 같은 분쟁 해결 조항을 갖다가 할 때는 전부 다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